안녕하세요. 조선비와 보따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조선의 제19대 왕 숙종은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치마폭에 쌓여 지낸 유약한 왕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여인들의 투기에 휘둘려 눈물바람을 하거나 사랑에 눈이 멀어 국정을 그르친 사랑꾼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 역사 속 실록이 기록한 숙종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과 180도 다릅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마저도 단칼에 내버릴 만큼 소름 돋도록 냉혹하고 잔인한 절대권력자였습니다. 오늘 보따리에서 풀어볼 이야기는 조선 왕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숙종의 소름 돋는 두 얼굴에 대한 비화입니다. 숙종은 태어날 때부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로 완벽한 정통성이었습니다. 선왕인 현종의 유일한 아들이자 적장자였고 어머니 역시 정비인 명성황후였기에 서자나 반개 콤플렉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적장자가 귀했던 조선 왕실에서 숙종은 태어나자마자 세자가 되었고 14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음에도 수렴 청정 없이 곧바로 친정을 시작할 만큼 하늘이 내린 정통성을 자랑했습니다. 신하들이 감히 나이 어린 왕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틈이 눈곱만큼도 없었던 것입니다. 실록에 기록된 숙종의 성격은 한마디로 불꽃 그 자체였습니다. 숙종은 평소 화증, 즉 화병과 분노 조절 장애에 가까운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인 명성황후조차 신하들에게 내 아들은 성질이 한 번 나면 나도 말릴 수가 없다. 대궐 안의 소나 말 같은 짐승들도 내 아들의 성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 다들 두려워 떨 정도다라고 하소연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불같은 성격은 국정 운영에서 무서운 칼날로 변했습니다. 숙종은 신하들이 붕당을 지어 자기들끼리 싸우며 왕권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판 자체를 통째로 뒤엎어버리는 환국 정치의 대가였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영의정을 지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세력을 말 한마디로 당장 저녁에 유배를 보내거나 사약을 내려 일가를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던 세력을 하루아침에 조정의 요직에 앉혔죠. 정권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며 신하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자신은 그 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즐겼던 것입니다. 숙종 재위 기간 동안 이런 대규모 숙청이 무려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이 냉혈한 같은 정치공학의 희생양이 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장희빈, 즉 희빈 장씨입니다. 숙종은 궁녀 출신인 장씨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신하들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를 왕비의 자리까지 올렸고 그녀가 낳은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세상에 둘도 없는 로맨티스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을 지지하던 남인 세력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져 왕권을 위협할 조짐이 보이자 숙종의 태도는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숙종은 하루아침에 장희빈을 후궁으로 강등시키고 쫓아냈던 인현왕후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정권을 바꾸기 위해 사랑을 철저히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결국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자 신하들은 세자의 어머니이니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곡히 읊조렸습니다. 장희빈 역시 왕의 바지랑갱이를 붙잡고 눈물로 애원했겠죠. 하지만 왕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숙종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사랑했던 여인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 후궁은 절대 왕비가 될 수 없다는 법령까지 만들어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숙종은 여인들의 치마폭에 노란한 유약한 왕이 아니라 여인들의 사랑과 질투마저도 신하들을 쳐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카드로 사용했던 무서운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죽을 때 조선의 왕권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탄탄해져 있었고 그 덕분에 아들인 영조와 손자인 정조가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었던 냉혈한 숙종이 의외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 존재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조그마한 고양이였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실록과 야사에는 숙종이 기르던 금손이라는 이름의 노란색 고양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숙종은 이 고양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정무를 볼 때도 무릎 위에 앉혀두고 쓰다듬었으며 신하들과 엄숙한 회의를 할 때도 고양이에게 직접 고기 반찬을 먹여주곤 했습니다. 심지어 후궁들의 침소에 갈 때도 고양이를 데려가 같이 잤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 장희빈이나 인현왕후보다 고양이를 더 곁에 둔 셈입니다. 숙종의 고양이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720년 숙종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자 궁궐에 홀로 남겨진 금손이는 밥을 한 모금도 먹지 않고 슬프게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궁궐 사람들이 억지로 고기를 먹이려 해도 끝내 거부하더니 결국 숙종이 죽은 지 단 며칠 만에 왕을 따라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왕실 사람들은 이 고양이의 충성심에 감동하여 숙종이 묻힌 명릉 근처에 금손이의 무덤을 따로 만들어 묻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신하와 여인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쳐내던 잔인한 군주가 작은 고양이 한 마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주인이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기묘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숙종은 권력 투쟁이 판치는 무서운 궁궐 속에서 유일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따르던 고양이 금손이에게만 진짜 속마음을 열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보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비와 보따리는 앞으로도 교과서에서 볼 수 없었던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보따리를 푸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